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실 11년차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이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끝입니까? 더 자세하게 할까? 너무 길게 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소년간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수술실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수술실 12년차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실 11년차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수술을 진행되는 걸 돕는 간호사고요. 주로 이제 수술 준비, 그리고 수술 진행되는 동안 기구 전달, 그리고 수술 정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을 돕는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장점은 일단은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가 적다는 게 장점이라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병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명의 환자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수술실은 한 번에 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마다 좀 다른 거긴 한데, 병원마다 이제 중소형 병원은 상근직 형태로 많이 근무를 해서 온콜을 하기도 하고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상교대로 근무를 해서 일반 병동과 유사한 근무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원 내에서 예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지만, 특히 수술이라는 상황 자체가 좀 더 환자에게 크리티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항상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실수가 용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수술실 간호사로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힘들겠지만, 이제 수술실은 업무 특성상 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서 있는 장시간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초과 근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부서는 학교에서 배운 게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간호 업무는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전혀 다른 업무라서 좀 새로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이제 환자 몸에 어떠한 이물질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구라든지 꺼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거나 찾지 못해서 당스러웠던 경우가 많고, 이제 개수가 안 맞아서 이제 꺼즈나 기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끝까지 못 찾으면 일단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고요. 그래서 찾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쓰레기통 다 뒤집어 찾는 경우도 많고, 정말 그런 게 한 번 있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수술실에서 딱히 기억나는 건 좋은 기억은 없어서 안 나는 것 같고요. 힘들었던 이유는 정말 한꺼번에 오래 수술한 경험, 5시간, 6시간 사실 얘기를 나눠보면 별로 긴 수술도 아니고, 정말 경험 오래되신 분들, 10시간도 했던 분들 한번에 또 10시간 수술을 계속 혼자서 수술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요. 서 있는 시간도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리가 아파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필요한 역량은 사실 모든 간호사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수술실 간호사에게 필요한 거라면 역시 눈치, 센스,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 꼼꼼한 부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튼튼한 체력이라든가, 사실 수술실 간호사 멘탈이 좀 세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서 필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일단은 감염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술이 당연히 제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개수 카운트라고 해서 기구나 꺼즈나 이런 환자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개수 카운트를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환자 이제 수술 후에 나올 수 있는 검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간호사나 의료진이 그렇겠지만 이제 의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수술실 간호사도 비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수술이 발전하는 만큼 더 이제 간호사들, 수술실 간호사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동에서 환자를 대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한 번쯤 수술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비대 근무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상비대가 없는 수술실 한번 생각해보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 동기들이나 후배들보다 늦게 들어와서 처음부터 배운다고 하면 사실 수술실은 일반 부서 간호사들에 비하면 트레이닝 기간이 좀 더 길고, 그래서 만약 동기나 후배들보다 더 저조한 느낌 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 그걸 견디기가 좀 아무래도 힘들고, 실제로 그래서 중간에 들어와서 배우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 수술실을 하고 싶다면 10일 때부터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고. 처음 수술실 들어왔을 때는 뭔가 그 긴장감이 확실히 많이 느껴졌고요. 뭔가 눈빛만으로도 서로 얘기하는 듯한 그 느낌, 내가 저렇게 후배들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수술 시술도 했고 별로 환자 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뇌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절단 수술 같은 거는 처음 봤을 땐 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별로 이런 상황이 많이 적응이 돼버려서 좀 감흥이 별로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준비한 기구가 많이 없기는 한데요. 준비한 기구 중에 이거는 이제 흔히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석션 어땠습니까? 석션 팁이 되겠고요. 조직을 잡을 수 쓰는 포셉, 에디슨 포셉이고, 이건 조직을 방해할 때 여러 다양하게 쓰는 모스키토. 네. 이거는 조직을 벌릴 때 쓰는 리트랙터, 아미네이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위도 종류가 많은데 이건 네일시죠. 이건 맷잼 브라운이죠. 레스를 끼울 때 쓰는 레스 홀더.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많지 않아서 이 정도 있고요. 사실은 기구는 외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주 만져보고 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으면 선배님한테 괴롭히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인 기구들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수술실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모든 기구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무하면서 조금씩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구를 암기하는 것 때문에 수술실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긴 한데요. 아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실 모든 부서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흡인기인데요. 석션이라고 부르는 흡인기인데, 이게 피나 이런 게 나왔을 때 흡수할 수 있는 역할에서 시야 확보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기 수술기 중에 대표적인 고비라는 건데, 네. 전기적인 힘으로 조직을 절개 하거나 아니면 피를 지혈해서 수술시야를 바뀔 때 쓰는 무형등이고요. 일반 조명에 비해서 분자가 덜 되는 방에서 무형등. 이거는 수술용 패드거든요. 이제 환자 포지션이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이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조립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제 환자가 수술하고 마취하고 하게 됩니다. 이쪽에 조리들이랑 어시스들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취관은 수술 패드 위쪽에 위치하고, 이제 수행하는 분들은 이 주변에서 균열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수술기구는 기구마다 다 건네주는 방법이 다르고있대요. 그리고 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메스 같은 경우에는 메스날이 여기 끼워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집도기 손에 다치지 않게 연필 같은 걸 주듯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요. 가위 같은 경우에는 가위날이 위로 가고 손잡이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파트에서는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보통 마이크로 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조심히 전달을 좀. 이게 과마다 프로시저가 다 다르고 수술마다 프로시저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수술을 해도 집도의마다 프로시저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스타일은 다 일일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수술실은 일단 보통 이제 한 방에 2명 이상이 있고요, 간호사가. 그래서 보통 방마다 방장이 있고 방원이 있어서 방장은 보통 그 방에 이제 킵을 하게 되고 방원들은 보통 이제 로테이션을 도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 방마다 하는 수술들이 보통 정해져 있어서 외과방 있으면 외과방에서만 수술을 주로 하고요. 정형외과방에서는 정형외과방 수술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부심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확실히 스페셜 파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간호사들이 겪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는 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요. 뭔가 환자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는 저희 나름의 생각도 있고 수술실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볼 수 없는 구역이라서 이제 수술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도 정보 전달이 됐으면 하고요. 이제 간호지망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수술실 간호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외과와 흉부외과 PA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누르셨다가 업로드되면 꼭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